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미경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대보름입니다. 지금부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 해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벽가리떼 세우기 행사를 실시간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이관호 과장님과 함께 벽가리떼 세우기 풍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날씨가 맑아서 밤에 달맞이를 볼 수 있겠어요. 네, 오늘 하늘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먼지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래 이렇게 정월대보름이 맑은 날씨인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는 조금 뿌해서 달을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은 일부 지역 빼고 저희 수도권에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정월대보름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정월달에는 설과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는데요. 이제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중심의 의례가 이루어지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적인 모습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밭집터기를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오늘 여기서 이제 잠시 후에 보실 벽가리떼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처럼 마을의 안녕과 평화, 특히 올해 작년 굉장히 코로나도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이 시국에 질병을 예방해주고 풍년을 즐게 해준다고 하는 이런 마을 공동체적인 이런 놀이가 많고요. 특히 연날리기 같은 거, 재미있는 그런 연날리기 같은 것이 오늘로서 딱 애견이라고 해서 날려버리는 우리가 이제 정월달에는 설과 정월. 그럼 오늘 저희 벽가리떼 세우기 행사를 하는데 도대체 그 벽가리떼 세우기란 이런 어떤 풍속이 있나요? 네, 벽가리떼라고 하는 것은 그 한강 이남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농경과 관련된 그런 일인데요. 정월 보름날 세워서 2월 초하루날 일을 보름 동안만 일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요. 마을의 안장대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줄을 묶어서 한때 이것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농경 일회라고 즐겨주는 이런 마을 공동체들 이런 풍속은 전국에서 다 행해지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기록에 보면 한강 이남 농경지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희 벽가리떼 세우기 행사를 하는데 도대체 그 벽가리떼 세우기란 이런 서산을 중심으로 하는 벽가리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있고요. 그 한강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진도나 하남 지역에서 정월 보름날 세워서 한다면 예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일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행사 시작하기로 풍물패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풍문패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신나게 그 내포적의 그 풍물을
어떤 장단으로 지금 할까요? 네, 이 충청도 내포 지역은 흑다리 농악이라고 그래서 네. 그런 장단인데 지금 이제 벽가래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지신을 밟아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벽가래대를 세우기 전에도 지신 밟기를 하는 건가요? 지신에게 구호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벽가래대를 세워서 구호하기 하기에는 지신 밟기의 하나의 그 선행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네. 요 이제 농악 풍물이 끝나면 바로 이제 벽가래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이렇게 하늘도 맑은데 이 풍물패들의 복장이랑 색깔이 복장의 색깔이 맑아서요. 아주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원래 이 벽가래대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따라서 부잣집에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역시 이제 이 부잣집의 기와집 앞에서 이와 같이 벽가래대 세우는 의미를 이 영덕에서 온 집이잖아요. 네, 네. 이 영덕의 농가이고 아주 좀 약간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우물가라든지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지신밟기 풍물이 끝나고요. 본격적으로 벽가리대를 세울 건데요. 네네. 그런데 그 벽가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벽가리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게 무슨 벽가리대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벽가리라고 하는 것은 낯가리라고도 하는데요. 충청도 일부에서는 낯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벽가리라는 것은 별을 가을에 벼서 쌓아놓은 가리. 네. 그거를 벽가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벽가리대라고 하는 것은 벽가리를 높이 쌓아놓거든요. 다심하기 전에. 네, 네. 그만큼 풍년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를 세워서 벽가리를 세운다라 해서 벽가리대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어르신들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예, 예. 지금 저거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우선 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벽가리는 크게 장대와 삼방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오곡주머니와 꽁장목이라고 그래서 머리 부분이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대나무에다가 집을 이용해서 저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농촌에서 말하는 것은 옷을 입힌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옷 입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을에 따라서는 그 장대에 저렇게 옷을 입히는 마을이 있고 네. 옷을 입히지 않고 네. 그냥 하는 마을도 있죠.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대나무 말고 소나무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네. 네, 소나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예. 이 종류는 크게 보면 대나무와 소나무로 나눠질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생소나무, 생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마을도 있고 네. 여기처럼 여기 그 기지씨처럼 나무를 잘라서 솔까지 여기 가지를 다 친 다음에 네. 나무만을 이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벽가리대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주로 이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왜 그럼 소나무와 대나무냐 할 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그렇죠. 있는 나무요. 예, 예. 네. 지금 현장에도 그 어린이들이랑 가족분들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제 좀 오셨는데 네네. 현장에서 지금 이 중계를 보고 계시다라는 댓글도 달려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 그래서 특히 이제 저 집을 가지고 저렇게 옷을 입히는 의미는 네. 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기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벼농사가 가장 주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벼농사와 관련된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도 옷을 입어야 따뜻한 것처럼 네. 저 벽가리대도 예쁘게 옷을 입어서 하는데요. 네. 저 장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코스믹 트리라고 그래서 우주나무, 즉 네. 우주목이라고 그래서 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주목을 많이 말할 때 솥대 신앙을 많이 하는데 솥대 신앙과 같은 그런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주목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지금 솥대하고 같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솥대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네. 이게 이제 솥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오리나 기러기 같은 걸 오려서
어떤 북쪽으로부터는 역시 그 우순풍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네. 이 숫대라고 해서 1년 내내 그 세워놓는 거라 마을 입구에 세워놓지만 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벽가래대라고 하는 것은 정월 보름날 네. 세워서 딱 보름 동안 네. 그 마을 특히 우물가라든지 마당 같은 데다 세워놔서 그 저기 우순풍류를 기원하는 그래서 음력으로 2월 초하룻날 내려서 풍년을 기원하는 건데요. 2월 초하룻날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 머슴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설이 지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농사를 시작하는 첫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월 보름날이 지나도 오늘은 굉장히 따뜻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볼 때 날씨가 춥죠. 그래서 네.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음력으로 2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는데요.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는 동안 15일 동안 얼마나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저 안에 오곡을 매달거든요. 오곡이 불어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느냐에 따라서 풍경을 점치는 하나의 이런 농경 의례, 기원 풍경 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력 1월 15일 날 세워서 네. 보름 동안 해가지고 이 음력 2월 1일 날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그 보름이라는 그 15일이라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죠. 새해 첫 번째 때는 만월이거든요. 정월 대보름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사실은 정월 대보름 날 비가 오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비가 안 와서 아마 올해 태풍이 열릴 것 같은데 예. 설날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월 대보름 날은 달을 네. 만월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달을 그을려서 풍년을 기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보름 동안에 소위 겨울에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이 있어야만이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우리는 이장법을 하는데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봄에 많이 가물어요. 네, 가물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초 12지일이라고 해서 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에서 용, 진날인 용날이 언제 며칠 날 때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풍경을 점치기도 하죠. 용의 날이 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요? 용이요? 그렇죠. 용은 수신이에요. 네. 네, 수신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신인데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수신이기 때문에 그 용 아까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줄을 매는 것도 그게 용줄이에요. 용이 네. 하늘로 승천하는 예.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예. 지금 계속 이제 지금은 옷은 다 입힌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아마 지금 목소리가 적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생방송팀 혹시 이 음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목소리가 적다고 우리 그 유튜브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옷은 다 입혔고요. 네. 제일 위에 보시면 뾰족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머리 부분이죠. 이게 이제 마을에 따라서는 꽁장목, 네. 꽁털을 갖다 매달기도 하고, 때는 집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잎사귀, 대나무잎이나 풀잎을 올리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새끼줄을 꼬는데 손으로 꼬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리면서 두꺼운 새끼줄을 꼬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여기 삼방줄이라고 하는 것은 석삼자에다가 방위방자거든요. 네. 세 방위에 하는 승, 줄이라는 의미인데요. 저기는 쉽게 말해서 집을 엮어서 넣는 식인데 줄을 꼴 때 저런 형식으로 꼬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적은 줄들이 쭉 엮여서 두 가닥 세 가닥 엮어서 그것을 가는데 한번 줄을 끄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기에 보시면은 집 끄트머리를 조금씩 빼내요. 네, 조금씩 빼냅니다. 네, 네. 네. 그 빼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용 비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저게 그냥 잘못 꼬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삐져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삐져 나오는데 저게 용의 비늘이다. 그렇죠.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지금 두 줄을 꼭 있잖아요. 저 줄을 아주 합치거든요. 네. 합칠 때 이제 다시 집을 중간중간에 껴서 한 10cm, 20cm 껴가지고
비늘처럼 진짜 만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그런 마을인데요. 네. 그런 마을의 경우에는 용 비닐을 아주 촘촘하게 해가지고 진짜 두툼하게 뭐 길이가 이만큼씩 빼내는 네. 그런 하나의 형상을 볼 수 있고요. 네. 예, 오늘은 아마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아마 꽃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벽가리대 모양이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도 한가요? 네, 벽가리대는 크게 충청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충청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장대에다가 삼방줄, 줄을 3개를 묶어서 세우는 형태고요. 네. 전라도 진도나 그 해남 같은 경우에서는 남도 지역에서는 삼방줄이 없이 장대에다가 네. 뭐 수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걸 매달아놓는 네. 뭐 이런 농기구 같은 걸 매달아놓는 그런 네. 형태로 보여집니다. 아, 네. 농기구도 매달아나요? 그렇죠. 아, 아마 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시면 네. 저희 국립미술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대사전에 보시면 네. 벽가리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항목을 들어가시면 네.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지역에서 보여지는 그런 벽가리대가 여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예전에 저희 미술박물관에서 90년대 후반에 저희 미술박물관 전라도 지역에 그런 벽가리대를 한번 재현해서 연출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사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요. 네네. 그 국립민속박물관의 그 사전이 네. 굉장히 그 내용이 알차잖아요. 네네. 그 좀 한번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미술박물관은 2005년도부터 여기 그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2006년도, 7년도 이어서 그 한국농경 세시풍속과 관련된 것을 네. 여기 24절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 12달의 세시풍속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종합편 해가지고 그 사전을 만들었고요. 4권으로 네. 만들었고요. 영상도 농경세시라고 하는 영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종합편을 만들어서 네. 우리 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한국민속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우리 민속의 세시풍속과 농경문화에 관한 내용들이 민속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요. 저희 비늘인가 봐요. 예, 예. 네, 한번. 지금 용비늘을 끼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저거는 이제 한 40cm 정도, 5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면 야당이 지금 그 말에서 사라졌어요. 네. 그 벽가리대가 지금 서산시 읍내동에서 여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좀 전에 보셨다시피 틈이 하나 없을 정도로 총총하게 해서 정말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네. 그런 하나의 아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어르신들일까요? 네, 오늘 이 벽가리대를 오늘 제안해 주시고, 아니, 뭐, 보름날 행사를 하시는 거죠. 네. 실제 어제 그 마을에서는 벽가리대를 세우고 달치 태우기를 하고 오셨으니까요. 네. 여기는 충청남도 당진시 그 송화읍 기지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기지시리라고 하는 네.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고요. 그 무형문화재 75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 인류 무형유산에 네. 지정되어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그 보존회에서 와서 해주시는데요. 네. 연출이 아니라 실제 이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벽가리대를 정월 대보름날 세워서 음력 2월 초하룻날 내려가지고 벽가리대 제를 지내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그냥 연출이 아니라 실제 그렇죠. 하는 그 모습, 풍속을 그렇죠. 보는 그런 네. 의미가 있네요. 네, 지금 저기 보면은 가슴에 무슨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그 보유자 선생님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러니까 아, 네. 오늘 저기 서 계신 분이 빵모자 쓰고 서 계신 우리 선생님이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75인 보유자 선생님이고요. 네. 우리 구자동 선생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예. 저분은 의례 보유자시고 네. 안타깝게도 줄꼬는 장기천 선생님이라고 보유자가 계셨었는데 작년에 연로오셔서 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줄꼬는 보유자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네. 아, 안타깝네요. 그러면 네네. 지금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하셔가지고 보유자가 되실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그건 이제 문화재 어떤 청에서 요즘에는 대개 단체 종목은 네. 개인 문화재 지정을 잘 안 하는 형태입니다만 네. 어쨌든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대동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데서
그 기지시 줄다리기는 뭐 거의 뭐 양쪽으로 하면 한 200m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한 3만 명, 4만 명이 당겨서 함께 줄을 당기는 이런 것들이죠. 네.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월 달에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문화재 보유자 선생님들께서 오늘 오셔서 다 그 보유자하고 전승자하고 이게 후계자들이 오셔서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삼방줄 3개 줄을 꽂아야 되는데 예. 하나는 완성됐고 지금 2개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게 지금 또 비늘 용의 비늘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세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그 아까 대나무의 그렇죠. 옷이라고 그랬나요? 옷잎인 옷잎인 거를 그 대나무를 이제 세우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위로부터 한 80% 정도, 90% 정도, 80% 정도에서 3개 줄을 묶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그 삼각형을 만드셔가지고 바닥에 묶어서 보름 동안 비바람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라도 지역에서는 개인이 이 벽가래대를 좀 많이 세운다고 한다면 이 충청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벽가래대를 세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 F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물가나 아담 같은 데다 하는데요. 왜 우물가에다 왜 세우느냐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농업용소로서 식용용소로서 사용하잖아요. 그 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벽가래대 행사를 보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실 것은 물, 저기 농업용소, 그래서 이게 어떤 수신에 관련된 측면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민속을 공부하면서 진짜 정말 직접적인 그 어떤 농경 의대로서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벽가래대 의대가 가장 직접적인 의대가 아닌가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름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눈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통육을 젖힌다고 하는 것은 겨울에 물이 많이 그 산에 담겨 있어야 봄에 너름이 녹으면서 졸졸졸 오면서 못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과학 또는 생활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과학 또는 생활과학적인 이런 측면이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 이런 그 어떤 하나의 원리를 깨우쳐가는 이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공식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나라 중심으로 동양 사람들은 공식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런 문화가 바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눈대중 문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대중으로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음식할 때도 눈대중으로 소금도 넣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측면들을 보시면 이 벽가래대 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댓글창에들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과장님 마스크를 가리고 있는데도 잘생김이 보이시나요? 고맙습니다. 자꾸 이게 제가 좀 코가 커가지고 자꾸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 마스크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세 번째 줄이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사이사이에 짚을 넣으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을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제한제로 오셔서 그렇지. 실제 마을에서는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줄을 지금 두 분이 꽂히지만 마을에서는 삼방줄을 시스템으로 나눠서 동시에 꽂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실은 뭐 이거 한 10분도 안 걸려서 다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러면 거죠. 마을에서는 그 벽가래대를 하나만 세우지 않고 여러 개 세우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하나만 세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잣집 마당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만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부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부잣집 마을에 세워주면은 그 집에서는 넉넉하니까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그날 내놔서
마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고는 그런 구휼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신을 밟아주는 의미는 땅의 지기를 눌러서 1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거고, 모든 역병이라든지 질병을 물리치라는 것이고, 이 장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장대를 세워서 하늘의 비를 내려서 1년의 풍흉을 점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보름 동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나중에 저기 안에 있는 오곡이 안 불어 있으면은 미리 물을 가둬둬서 대비한다라고 하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 정신도 여기서 네. 찾아볼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속을 이해할 때 옛날 것들은 낡은 것이고 미신적인 거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우리 조상들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험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과학이다. 네. 그리고 일리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중에 지금 세 줄이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뭐 가지고 오시는데 한지랑 네. 뭘 갖고 오시네요. 뭐 북어도 있는 예, 것 같고요. 저 위에 이제 네. 우리 일반적으로 고사 지낼 때 북어를 매다잖아요. 네. 실타래에다가 북어를 매다는 거고요. 저 한지는 북어를 감싸는 건 아니고요. 네. 한지 안에다가 오곡을 넣습니다. 오곡을 넣는데 아마 이따쯤 우리 우리 선생님이 넣으시는 분이 홉을 가지고, 홉을 한홉 두홉인데 한홉이요 두홉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또는 만석이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기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저기 한지에 쌓는 그 오곡을 가지고 풍용을 점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름 동안 그 오곡에 들어있는 쌀이 얼마만큼 비가 와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풍흉을 점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 예. 어떤 삼방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용의 의미를 상징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풍흉을 점치는 의미는 오곡 주머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 풍흉을 점치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기에 오곡을 넣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마을에 따라서는 쌀만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꼭 5가지 곡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농촌에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많은 곡식을 의미하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삼방줄을 지금 묶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윗부분에다가 삼방줄을 지금 매야지잖아요. 맨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좀 전에 만들어놨던 오곡 주머니를 거기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어를 거기다 같이 매답니다. 근데 이제 당진시 구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말이 없어졌는데, 저 오곡을 쌀 때 저렇게 한지에서 싸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둥구미를 따서 그 안에다가 곡식을 넣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한지 안 싸고 그냥 둥구미 안에다가. 그렇죠. 둥구미 안에다 놓으면은 둥구미도 집이니까 비가 스며들잖아요. 네네네. 자, 한지는 그렇죠. 스며들잖아요. 네. 예. 비닐에다 싸면 안 되죠. 비닐에는 아무 안 의미가 없는 되겠죠. 거죠. 네. 예, 이제 아마 1시 57분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곧 아마 세우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하이라이트. 네. 지금 저 벽가래 때는 높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 높이는 아마 한 4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3m, 50에서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에서도 한 3m에서 한 5m 정도, 좀 크게 세우는 경우는 6, 7m까지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았게요? 예, 굉장히 크게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산, 그 서산시 대산면, 운산 오리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위에 대나무 잎을 그냥 놔두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물가에다가 세우면서, 들판에 세우면서 아마 한 7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북어에. 북어를 실타래로 이렇게 묶잖아요. 이게 엮어서 이제 저기 지금 오곡 주머니를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돼. 그럼 뭐라 그러시네요? 뭐라고 하시죠? 이천석요 그러시네요. 삼천석요, 오천석요, 만석요. 대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그렇죠. 빨리 물러가고요. 뭐 아주 다 싹 물러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잠잠해지고 이렇게 풍년도 되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요. 우연인지 아마 일부러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처음 맞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 맞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아마 올해는 정월 대보름을 기해서 우리 국립미술박물관에서 이런 벽가래떼 세우기와 함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하나의 기원과 함께 실제 현재 그 의학계에서도 이게 백신을 들여와서 지금 우선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맞는다고 하니 올해는 아마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 북악산 산신령님, 인왕산신령님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오곡 2시인데요. 네. 지금 이제 곧 세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네. 세우는 것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사실은 정월 대보름날은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네. 그다음에 보름 후에 그 벽가래떼 제를 지내고 벽가래떼를 눕히고 그다음에 그 뿌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2월 초는 행사,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 어려워서 오늘 정월 대보름하는 행사를 일부러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벽가래떼를 내려서 벽가래떼 제사를 지내는 이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곡을 매달고 있고요. 오곡을 매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삼방줄을 세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그렇죠. 지금 일으켜 세우는데요. 예, 특히 3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3이라고 하는 의미와 3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라고 하는 장관이죠. 뭐 어떻게 보면 과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저런 부분들이 각도도 정확하게 맞추고 지금 우리 저분들이 보유자 선생님들이 바로 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대충 눈대충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문화의 특징은 눈대충 문화다. 그래서 저도 크리에이터로서 전시할 때 눈대충으로 하잖아요. 이게 패널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입니다. 지금 거의 아마 여기 사이즈가 각도로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갈 겁니다. 네네네. 예. 무슨 저기 밀짚 모자를 쓴 거인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일종의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나무,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코스믹 트리, 우주나무의 기능을 하면서 집이라고는 농경문화의 가장 핵심인 벼농사의 집과 연결이 되면서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집을 나중에 2월 초하는 날 내렸을 때 저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논에다가 이렇게 뿌리거나 밭에다 뿌리지는 그렇게 않나요? 생각하시죠? 대개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저거를 섬에다가 우리 가만히 나중에 나오지만 섬에다가 저 집을 다 담아요. 담은 다음에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저기 부잣집의 헛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가을에 저것을 논에 갖다가 태워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세우고 나면 이렇게 이제 세우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벽가래떼를 세웠다는 측면에서 마을 농악대가 풍물을 치면서 저거를 돌면서요. 원래 정월 대보름 날 신발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 풍물은 기쁨의 풍물이네요. 그렇죠. 하늘에 이렇게 벽가래떼를 세우고 했더니 풍악을 올립니다. 이제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꼭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이 풍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벽가래떼 풍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 풍물이 기원하는 기나리하는 그런 의미로 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비마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마을 풍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물패들도 뭐 어디에 소속돼 있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 다 마을 분들이신 그렇죠. 거죠? 이 풍물은 TTC 줄다리기에 관련된 풍물들인데 다 통합성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예전에는 다 남자분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풍물을 배우셔서 보시면 상대도 여성분이잖아요. 네. 남자통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이 농학에서도 보여드린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벽가래대를 세워놓고 이제 풍물패가 벽가래대를 돌면서 1년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 의례를 마치면서 이제 개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원래는 마을에서는 쉽게 이제 각각 가호마다 다니면서 지진밟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오늘은 잠시 쉬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물패가 빠지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그 작은 벽가래대 2개를 세우고요. 세워진 다음에 벽가래대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벽가래대를 공사를 지내고 벽가래대를 눕히고 조금 하나만 그런 다음에 지진받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부 정월대보름 벽가래대 세우기 행사를 시청하셨고요. 잠시 후에 그 고사와 지진밟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거죠? 예. 파시로 가는 잠시만요. 지금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오케이. 예, 지금 그 볕가리대 앞에다가 상을 차렸습니다. 네네. 네, 그 지금 이제 저 상을 차린 이유는 뭘까요? 네, 원래 이 벽가리대제는 오늘 벽가리대를 세우고 나서 보름 후인 2월 1일 날 벽가리대를 내리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벽가리대 제라고 하는 것은 농경신에게 제를 지내는 모습이잖아요. 네. 바깥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음식은 뭐 보시다시피 유교식으로 지금 지낼 거고요. 네.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으로 지낼 거고요. 네. 재물 차림은 크게 보면 과일, 간단하게 과일과 떡과 돼지머리가 올라가는데 네. 저 떡은 파스리떡이 올라가는 거죠. 일반적이고요. 고사떡에는. 네, 그래서 지금 저기에 뒤에 보시면 세 분의 그 정정하는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이게 초원관과 아원관과 종원관으로서 간략하게 유교식으로 제를 지낸 다음에 아마 바로 이어서 아마 그 풍물사의 기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파시르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파시르떡의 팥의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귀신 신들은 세 가지를 시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붉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붉은 색깔을 뿌려서 만약에 동짓날 팥죽을 쏴서 뿌리는 것이 네. 귀신 물렸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의 벽사의 의미가 저 파시르떡에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 우리 이제 어떤 농경 사이에 있어서는 이런 의뢰들이 되게 어떤 전통적인 그런 자연 형태로 보이면서 어떤 유교문화와 연결되는데요. 거기 한번 과일을 보시면 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와 차이점이 있죠. 집안에서 지낼 때는 위와 아래를 과일을 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는 통째로 놓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조상신에게는 음식을 깎고서 조리해서 놓지만 이 산신이나 어떤 자연신에게는 자연 그대로의 센 것으로 놓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차이점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 네. 되게 궁금할 때 있는데요. 예, 예.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초원관이 이제 여기 초원관이 집례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좌집사, 오집사가 해서 아까 수를 따라서 그 벽가리 땜사가 이렇게 쳤잖아요. 네. 헌식을 하는 겁니다. 네. 구슬해 하는 거죠. 네. 지금 초원관께서 지금 초원관 의례를 하는 거죠. 지금 초원관께서는 여기 보존의 회장님이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민속박물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75 기술자는 전승자들이 벽가리대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벽가리대를 세우기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저희도 잘 안 듣는다만 그것이 이제 벽가리 때 세워놓고 축원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를 저는 안 하잖아요. 충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해 코로나 없애주고 풍년을 기원해주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벽가리대 제례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나고 나면은
찰상이라고 그래서 찰상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음북까지 하거든요. 예. 그 구슬에 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전에도 했고 나중에도. 네. 아니 저희 기자님 이제 빠지실게요. 저희가 그 계셔가지고 못 찍어가지고 저희가 빠지실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라이브예요.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벽가리대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75인 지지철다리 전승자들이 벽가리대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벽가리대 세우기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천리만리 밖으로 내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풍년이 들어서 금년 한 해 풍년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벽가리대 제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박물관에 온 그 어린이 관람객들과 그 엄마들, 가족분들은 아주 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벽가리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이걸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좀 그냥 놓고 나오세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어떤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들은 그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런 우리 전통 문화들은 보존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유교식으로 우리 그 마을 분들에 의해서 제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풍물패에 의해서 비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원을 하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17년새 인왕산 북한산 안산 선신령 여러분과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잡기잡신 모두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고 만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크게 보면은 이게 불경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무당이 경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무당을 말하지만 건강을 기원하고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로 고정이 되면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이 비나리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비나리 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속에 아주 자율적이고 다양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랩 같아요. 예, 그렇죠. 랩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현대화 시킨다면은 세계 시장에 내놓는 K민족, K팝 같은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리듬 오브 코리아이 있는데 이날치 밴드가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랩 전통을 이용한 랩 같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 풍물태가 비나리가 이어졌고요. 이게 기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철상을 하고 원래 몇 가지를 이어서 저 위에 있는 오곡을 이렇게 열어서 풍경을 점치는 그런 행사를 이루어진 다음에 드는 것이 원래의 이후 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바탕 노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여성들이라든지 일꾼들이 한바탕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풍물태와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먹으면서 하루를 아주 되게 놀아서 충족을 했다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풍물패가 5,000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5,000대가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경상북도 영희에서 옮겨온 집이잖아요. 네. 실제 한 200여 년 정도 되는 집이잖아요. 네. 한 20여 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 하셨던 집인데 실제 경상북도 지역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가옥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여기서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입구에 부엌과 오른쪽에 외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엌에서 부엌에 있는 신을 조왕신이라고 그러는데 조왕신에게 조왕 구슬하는 아마 그런 의례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해 건강도 기원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 건강을 책임지는 그 음식을 만드는 곳에 가서도 또
거기에 신의 때 그렇죠. 또 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큰 신이라고 생각하는, 즉 아버지 신이라고 생각하는 성주, 대충마다 있거든요. 성주 신에게 지내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서는 성주신부터 그 우여기도 하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조왕신부터 우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왕신, 성주신을 거쳐서 뒷문으로 나간 다음에 뒷곁에 가면은 장독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독대에서 터주신이죠. 터주신에게, 터를 지키는 신에게 터주굿을 하고, 바로 이제 이쪽 동쪽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미술박물관에 디귿방화가 있습니다. 이게 오춘댁 옆에 그 디귿방화관에서 1년 농사를 지어서 이 방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화에게 고사를 지내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우물이 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뒷방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사실 우물에서 용왕신에게 용왕꽃까지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하나의 집안꽃의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을에 따라서는 부엌 옆에 광이라고 있잖아요. 광에는 업신이라고 있는데, 업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업신은 재산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업신에게도 고사를 지내기도 하죠. 아, 그냥 우리나라 그 집에는 집안 어느 곳이나 다 신이 있어서 우리를 다 잘 살게 잘 살라고 지켜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에는 문신이 있고요. 문신. 그래서 문주방에 하지 말라는 것도. 제일 재미있는 거는 저거 아닌가요? 그 측간. 아, 그렇죠. 지금 여기 디귿방앗간 옆에 보면은 편속관이 있는데, 뒷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측신이 있어서 측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주신과 조왕신과 측신의 관계는 그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신들에게 지신밟기를 하고 나면은, 그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과 맛있는 술, 안주,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풍물패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거두어들인 쌀이나 이런 곡식들은 모았다가 마을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없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구휼종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굉장히 우리 전통 미풍 양속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미풍 양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쪽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장독대 있는 쪽에 간 것 같죠? 그렇죠. 조왕신과 성주신을 거쳐서 장독대에 있는 터주신에게 터주발이라고 그러거든요. 터주신에게 지금 터주 고사를 지내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그 모습을 본 거라서요. 옛날에 그렇게 봤던 거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저희 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저희 국립미술관에 오면 설, 대보름, 2월 초하루, 3월 3일날 뭐 해가지고 뭐 행사를 많이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 벽가르대, 꼬마 벽가르대 세우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방송 앞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희정 선생님 같이. 그래서 그랬을 때 뭐 상도 주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아빠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아마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사실 코로나가 없어서 그런 날도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이 지신밟기 할 때는 사람들이 뒤에 다 따라다니겠어요? 그렇죠. 따라다니죠. 이제 디귿방화 앞에서 디귿방화를 방화에 대한 그 고사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디귿방화가 있어야지 쌀도 찢고 해서 그런가요? 디귿방화 있는 집이면 굉장히 부잣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가리뜰에 세우는 집은 부잣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화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다 지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공정 과정이기 때문에 방화에게도 우리는 성공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의 의식들이 우리 전통 민속주의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집을 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마을에 30가구, 100가구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아니라 2,300동까지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잣집이 아닌
사람들은 지지밖에 안 해주냐? 다 해주죠. 그 대신에 음식은 통일금만 내놔도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디딜방학까지 그 고사를 비나리를 함으로써 이제 모든 행사는 저희 정월대보름의 벽가리 세우기 관련된 행사는 네. 마을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농사 준비를 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슴날이 첫 번째 맞이하는 머슴날인 음력 2월 초하루는 날 다시 한번 이 머슴들에게 머슴장도 가게 하고 해서 여기 이렇게 풀어 이렇게 열심히 여기 풀 달린 다음에 네. 이제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은 거고요. 네. 마지막에 7월 백중날이면 음력으로 7월 15일인 7월 백중날이면 1년 농사를 잘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면서 역시 머슴날이라고 해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장도 가게 해주고 돈도 주고 네. 하루 시컷 놀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농경 세시의 하나의 그 순환 구조라고 보면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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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시간 동안 저희가 그 유튜브 생중계를 지금 진행했는데요. 네네. 정월대보름 풍속 중에 하나인 벽가리 떼 세우기, 그다음에 그 세우고 난 다음에 고사 지내고 지신 밟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네네. 이런 그 세시 풍속, 좋은 세시 풍속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요. 네, 뭐 오늘 네. 이렇게 우리 박물관을 찾아주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멀리 충청남도 당지 기지실 줄다리기 보존에서 오신 우리 보유자 선생님과 그 풍물패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와주신 촬영을 위해서 와주신 분들, 뭐 우리 또 지원 여러분들, 우리 더 나가서 우리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셔서 네. 새해 소띠에, 신축년 소띠에는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돼서 멀리 여행도 하고 이런 하나의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인 벽가리떼 세우기 행사 중계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벽가리떼 세우기 행사에 대한 지신밟기와 함께 재방송을 또 국립민속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